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영어 책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처음 입문하신 어머님들도 계실 것이고 해서 조금씩 구별을 해보고 또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서 책이 구분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제 경험상을 바탕으로 조금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는 사이트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그 초성, 중성 이렇게 자음 모음을 배우면서 초성, 중성만으로 이루어진 책들을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읽기를 단순화시켜서 이제 숙달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겠죠. 영어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가장 읽을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사이트 월드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었어요.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시지만 우리 어머님들 쉽게 접하시는 뭐 I라든지 is, are, 뭐 this, that, it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하게 한국말로 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라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지시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학자에 따라서는 300개, 뭐 500개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책에 그림이 있고 한 문장 정도가 나오는데 그림을 보면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북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보통 미취학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보면 좋겠죠. 두 번째는 레벨북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레벨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출판사별로 레벨의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뒤에 보면 1레벨은 뭐 100단어를 기준으로 했다. 2레벨은 200단어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규정을 가지고 제작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북의 장점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만약에 신데렐라를 1학년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이 이해하게끔 쓸 때는 간소화하거나 또 많은 부분을 스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표현에는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레벨북은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달력 또 이제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약간 다른 사이드로 보는 게 뭐냐면 다른 가지로 보는 거는 왜 제가 다른 가지로 놨냐면요. 픽처북이라는 게 있어요. 픽처북은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그림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림책으로 번역이 됐을 때는 전달하는 데 의미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림책 하면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분류하진 않고요. 그림책이라는 거는 글자뿐만이 아니라 그림으로도 내용을 전달한다고 그림이 굉장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일러스트레이터에게도 똑같은 그런 상을 부여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림책을 볼 때 그 사실은 글만 많이 읽었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글로서는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게 됐을 때, 그림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봤어야 하는구나라고 한번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픽처북은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책을 볼 때 사실 글자보다는 뭐를 위주로 먼저 보나요? 그림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ORT를 지도할 때도 보면 그 맨 가장자리에 알게 모르게 그 내용과는 관계없는 재미있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 옆집 아저씨가 보여요.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부분이 그 전체 글 맥락과 흐름에는 관계가 없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오히려 책을 재미있게 느끼는 그 상황을 정말 리얼하고 재미있게 느끼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책을 흡수하고 이해한다라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픽처북이 주는 이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도 작가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픽처북은 글자가 없는, 그죠? 글자가 없는 책들부터 시작해서 뭐 5점대, 6점대까지도 픽처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다른 가지라고 따로 분류를 했냐면 정말 저레벨, 글자가 하나도 없는 미취학 아동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사이트월드, 레벨북, 수준별로 나눴던 책하고는 약간 다른 가지로 보셔서 하나 옆에 우뚝 서서 미취학 아동부터 해서 성인까지 볼 수 있는 책을 픽처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픽처북은 글자뿐만이 아니라 그림으로도 내용을 전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 독자의 레벨을 고려하지 않고 작가가 의도한 대로, 물론 이제 약간 작가가 뭐 대상을 선정해서 책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벨북만큼 독자의 레벨을 고려해서 단어를 선별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정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레벨북보다는 풍부하고 내용도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고 정서적인 감정도 풍부하기 때문에 픽처북이라는 것을 항상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북, 그 다음에 레벨북, 그 다음에 픽처북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들었고, 보통은 레벨북에서 조금 이제 3점대까지 올라서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챕터북입니다. 챕터북의 특징은요, 챕터북이라면 1장, 2장, 3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책의 내용이 조금 많아진다 보니까 그거를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책들을 챕터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챕터북의 특징은 그림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레벨북에서는 한 페이지에 하나씩 그림이 있다면 챕터북은 여러 장 넘어가서 하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 챕터북을 읽을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그림 없이 컨텍스트, 문맥만으로 유추 작업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챕터북은 보편적으로 2점대 후반, AR 지수 2점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6점대까지, 5점대 후반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챕터북에서 주로 타겟으로 하는 목표는 뭐냐면 일단 양을 많이 늘려요. 레벨북에서보다는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ORT 같은 경우도 레벨 10부터 챕터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는 10은 보통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12, 12까지 갔을 때는 40분으로 늘려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거기서 봐도 알겠지만 아이들이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과감하게 늘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양이 좀 많이 불어났고요. 문장 구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매직 트리 하우스,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챕터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직 트리 하우스인데, 그분도 제가 좀 존경스러운 거는 문장을 굉장히 단문으로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면서 그렇게 상황을 잘 묘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로서는 좀 놀라운, 감탄할 만한 일이었는데, 여하튼 문장이 짧지만 내용은 길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챕터북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보통 이제 시리즈나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에버리지 30권이 세트입니다. 30권이 세트고 한 작가가 30권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패턴이 있어요. 매직 트리하우스도 보면 항상 그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패턴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작가가 항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작가별로 항상 두드러져요. 어떤 작가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 그 레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책을 30권을 읽는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가를 통해서 그 작가 많이 쓰는 단어를 이제 접하고 익히게 되겠죠. 근데 그런 작가를 한 작가, 두 작가, 셋, 한 5작가 이상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는, 그리고 상황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단어를 한 12번 정도 이상 그 같은 단어가 12번 정도 이상 노출이 되어야만 자기 것으로 습득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챕터북은
어떤 작가가 쓰는 단어들을 특정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패턴 연구가 좀 많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매직 추리를 또 좋은 점은 매직 추리는 어떤 역사나 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그분이 나름의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리서치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어떤 판타지적인 어떤 그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지식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북은 그런 점이 좋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ORT 9단계 하고 그 다음에 챕터북을 이제 노출을 시켜서 매직 추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 단행본이라고 하는 너블이에요. 그 책 제목 하나에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 너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너블은 이제 그때부터 수준이 보통 한 3점대 후반부터 해서 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쉬운 단행본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뉴베리상 그 수상한 작품들도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단행본 너블에서는 그렇게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3점대 후반부터 4점대 초반부터 해서 너블 단행본을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단계를 높여서 이제 클래식, 진짜 클래식,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작은 아씨들이나 허클베리 핀, 뭐 이런 것들 클래식을 노출을 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책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사이트 월드라는 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구성된 책이 있고요. 그 다음 레벨북, 레벨별로 나누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챕터로 분류한 게 있다면, 그 다음에 너블, 소설로 이렇게 점점 움직이게 됩니다. 챕터북이 사건 위주로 기술이 많이 되어 있다면 너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정서적인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되기 때문에 양이 결코 늘어나지 않아도 내용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게 보시고 다른 한 가닥으로는 픽처북이 있다. 픽처북은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레벨을 배려하진 않았지만 작가의 의도대로 그림과 같이 내용을 전달하는 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이제 좀 non-fiction 이쪽이 대체적으로 이제 문학 쪽이잖아요. 근데 non-fiction 아니면 비문학 쪽으로는 보통 뭐 과학이라든지 뭐 사회 쪽이라든지 수학 쪽에 그런 뭐 교과서들을 많이 활용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한때 영어 미국 교과서를 많이 활용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만 지정해서 쓰는 교과서는 공식 교과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출판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활용 가치도가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과학도 보면 레벨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사회 분야도 레벨별로 뭐 수학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시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그쪽 신문 쪽으로도 활용을 가능하시겠죠. 주니어 신문들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트, 다른 파트로는 뭐 라이팅 교재들도 있을 수 있고 복화 교재들 이렇게 여러 학습서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면서 제 느낌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 처음에 이제 저도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영어 교육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 북페어 이런 데 가봤었어요. 가봤었는데 굉장히 놀랍죠. 그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소리와 뭐 사운드북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책들을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런 거 구매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좋은 건데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뭐냐면 그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책들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좋은 재질의 뭐 하드커버는 기본이죠. 그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한두 권 정도 사시는 거는 아주 좋은데 제 느낌은 뭐였냐면 그 미취학 아동들에게 또 그 당시에는 책도 비싸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뒤쪽에 갈수록 투자가 조금씩 적어진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초반 레벨부까지는 그렇게 책을 많이 구비하기보다는 뒤쪽에 책을 더 많이 권수를 늘리거든요. 챕터북부터 권수를 더 많이 늘리게 돼요. 이게 경험인 것 같아요. 초반기에 책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요. 초반기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ORT를 메인으로 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리즈 몇 개 세트 정도를 구성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그 사운드북이나 하드커버나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격으로 뒤쪽에 고레벨에 갈수록 좀 많은 것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느낀 점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챕터북 때부터 또 그 다음에 이제 너브 소설을 들어갈 때 또 책을 사는 것도 거기까지 책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장기전으로 보시면서 미취학 때는 그냥 소량으로 구매하시고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영어책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내 아이가 1단계가 지나고 2단계, 3단계를 가면서 점점 필요한 것들을 그때 구매하시고 구비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초반기니까 전체적인 플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드렸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